발로슨 칙칙한 기사는 가라 발칙한 경제입니다. 오늘도 재미있는 경제 이야기 들려드리겠습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권순호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상식의 반대말은 욕심이라고 생각하는 상식주의자 권순우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시장을 읽는 남자 이주호 앵커입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요. 어쩌다 수소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예. 수소라고 하니까 원래 수소차부터 우리가 관심을 갖기 시작했잖아요. 일반인들. 그러니까 아직 수소차 얘기도 안 했는데. 그러니까요. 근데 수소차를 만든 곳은 우리나라 현대차와 일본의 토요타죠. 예. 딱 두 곳밖에 없어요. 근데 뜬금없이 지금 호주가 튀어나왔어요. 예. 어떤 연유일까요? 그러니까 이제 수소를 어디서 갖고 오냐, 어디서 만드냐, 뭐 네. 이런 건데 우리 발도 수소가 없잖아요. 공기 중에 공기 중에 보여요? 안 보여요. 그러니까 이게 뭐 수소에 대한 구락분들, 네. 뭐 구라라고 할게요. 이게 네. 워낙 미래 에너지라고 인식이 됐었으니까 제일 먼저 시작하는 게 딱 그거예요. 이게 원소 기호 1번. 그렇죠. 1번. 네. 우주 질량의 75%를 차지하는 기체. 이렇게 많다. 네, 이렇게 많다. 근데 어딨냐? 그러니까요. 네,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수소는 지구상에서는 단독으로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수소라는 이름 자체가 그러니까 우리나라 수소잖아요. 네. 숫자가 물 숫자, 네. 본디 소자, 네. 물의 본디, 물의 어. 재료라는 의미예요. 네. 이게 영어로는 하이드로겐, 네. 그리고 뭐 그 독일어로도 있고 막 그렇게 하는데 이게 다 물의 재료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수소가 독립적으로 이름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물에서 파생된 개념으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소는 없는 거지 사실상 우리가 인지하기에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수소가 어딨냐고들 물어보면은 뭐 저기 석유화학 단지에서 뭐가 나오고 뭐 이런 얘기는 제가 나중에 드리고 네. 오늘 호주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데 왜 호주냐? 왜 호주? 그러니까 호주가 국가별로 그 수소에 대한 로드맵을 만들 때 기본 전략들이 조금씩 다르거든요. 네. 근데 그 중에 우리나라는 사실 로드맵을 만들기에는 수소차 말고는 준비된 게 거의 없어요. 네. 그러니까 수소라는 거는 지난번에도 설명드렸지만 이게 석유를 화석 연료를 대체할 수 있는 에너지이기 때문에 그 말인즉슨 뭐 시추를 해서 그렇죠. 뭐 정제를 하고 운반을 하고 뭐 충전소를 만들고 뭐 주유소를 만들고 발전소 차 뭐 이게 뭐 가스 난로 보일러 이런 게 다 포괄되는 개념이거든요. 네네. 그 중에서 이제 국가별로 자기가 잘할 수 있는 게 있는 거예요. 근데 호주는 로드맵, 우리나라는 차만 네. 나머지는 없어요. 차만 네. 있어요. 근데 호주는 로드맵 자체가 수소를 만들어서 수출하는 게 그 사람들의 수소 시대를 여는 로드맵이에요. 일단 호주의 특징을 떠올려 보면 땅이 넓습니다. 넓죠. 네, 땅이 넓고 예. 그리고 사람이 적게 살아요. 예. 그리고 사람이 안 사는 그 드넓은 땅에 천연 자원이 많은 걸로 알려져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 많은 천연 자원 가운데 그럼 뭐가 많냐? 제가 알기로는 석탄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뭐 다 많습니다. 뭐 다 많겠지만. 예. 근데 특히 이런 석탄이나 이런 것들은 요즘에 다 줄이려고 해요. 예. 환경 오염 때문에. 그럼 이거 어디다 써? 있긴 있으나 어디다 써? 혹시 여기에서 뭐 있을까요? 그러니까 그런 개념인데 우리가 이게 상상력을 좀 발휘를 해야 돼요. 네.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남는 에너지라는 개념이 별로 없어요. 없죠. 우리는 이제 뭐 물 한 방울 안 나오는 네. 기름 한 방울 안 나오는 나라에 살잖아요. 네. 우리가 뭐 바람이 많이 불기를 해, 뭐 해가 계속 나기를 해, 뭐 이렇게 뭐 마땅한 게 별로 없어요. 네. 근데 예를 들면은 네덜란드 네. 이런 나라는 뭐 1년 내내 바람 불잖아요. 네. 그러니까 풍차를 돌린단 말이에요. 그럼 풍차를 가지고 풍력 발전기를 만들면 전기는 계속 만들 수 있어요. 네. 예를 들어서 뭐 스위스 이렇게 알프스산에서 물이 항상 내려와요. 네. 그럼 거기다가 발전기 설치하면 전기를 계속 만들 수 있어요. 네. 예를 들면 아이슬란드 그 북극에 엄청나게 강한 바람 꾸준하게 불어오잖아요. 네. 이걸로 전기를 만들었다 치자고요. 음. 그럼 이걸로 한국에 수출을 해. 전기를요? 그러면 뭐 전봇대를 한국까지 세울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수소라는 에너지의 특징 중에 하나가 2차 에너지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어떻게 보면은 뭐 석유를 가지고 수소를 만든다. 네. 그럼 석유 쓰면 되잖아. 그러니까요. 이런 얘기. 전기를 가지고 수소를 쓴다. 그럼 그냥 전기 쓰면 되잖아. 네, 네, 이런 네.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네. 어떻게 보면 수소는 자기 자체로서의 에너지라기보다는 에너지의 저장이나 운송 수단으로서 인식하는 게 오히려 맞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 뭐 진짜 북극의 그 엄청난 바람을 네. 가지고 전기를 만들었어. 네. 근데 뭐 전봇대를 세울 수는 없으니까 저장도 안 되고. 저장 뭐 배터리로 저장해서 배로 옮길 수는 없잖아요. 네네. 네. 그러면 이걸 수소로 바꾸는 거야. 음. 그러면 이거를 운송하기가 전기보다는 훨씬 편하다는 거죠. 네네. 그러니까 이런 개념으로 접근을 해보면
호주가 처음으로 그 수소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던 이유는 2차 세계 대전 때 네. 그때 그 일본이 태평양을 지배하고 있었잖아요. 네. 근데 호주는 연합군 쪽이었단 말이에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중동이나 이런 데서 이제 석유라든지 이런 걸 받아와야 되는데 네. 그 태평양이 막혀버린 거예요. 네. 그러면서 이제 그쪽 유럽에 가서 그 공부를 좀 했던 그 정부, 호주 정부 인사들이 우리가 에너지 안보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된다. 여기서 지금 여기 태평양이 막히니까 우리가 지금 에너지 석유를 못 구해갖고 지금 나라가 지금 다 망하게 생겼다라고 네네. 해서 그럼 이 우리나라의 그 풍부한 에너지를 수소로 바꿔서 쓰면은 우리가 석유를 대체할 수 있는 에너지 안보를 지킬 수 있지 않겠냐. 그때부터 수소 얘기가 예. 나왔었어요? 그래서 2차 세계 대전이 끝나고 유조선이 돌아다니기 시작하면서 스톱됐습니다. 아. 안 그래도 되니까. 뭐 석유 잘 네. 다니니까 뭐 굳이 큰 돈 들여갖고 뭐 일본이 또 태평양 제패하겠냐 네. 뭐 이런 개념인 거죠. 네. 그래가지고 이제 그렇게 살다가 그러니까 일본하고 또 관련이 좀 있는데 호주는 그때 저희가 이 얘기부터 해드리는 게 재밌겠다. 아까 넓은데 사람이 별로 안 산다고 네네. 했잖아요. 그때 호주의 연방과학산업연구기구의 패트릭 카틀리 박사님을 지난번에 한번 만났어요. 직접요? 예, 뭐 그 행사장에서 아, 만났는데 그분이 했던 강의 중에 나왔던 얘기가 1평방 킬로미터에 네. 한국에는 한 500명 살지 않냐. 네네. 우리 3명 산다. 네. 여기 에너지가 있으면 네. 너네는 500명 있으면은 부족할지 모르겠지만 네. 우리 3명 있어야 된다 이거. 네네. 남아 돈다 에너지가. 이걸 우리가 어떻게 그럼 이걸 어떻게 옮기냐라는 네. 고민들이 있는 건데 어. 그러면은 그 자원마다 또 특징이 있는 거예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일본은 수소 경제를 표방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수소는 많이 안 나오거든요. 일본도 뭐 에너지가 이렇게 나는 나라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가지고 일본에 있는 여러 개의 회사들과 그 호주에 있는 회사와 정부가 같이 해가지고 프로젝트를 하나 진행하고 있는 게 있어요. 네. 그게 뭐냐면 아까 좀 전에 얘기했던 석탄, 네. 그 중에서도 갈탄인데 네. 갈탄을 수소로 바꿔서 갈탄에서 수소를 추출해서 네. 일본으로 옮기는, 일본으로 수출하는 오. 그 사업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있어요. 네. 그러면은 갈탄이라는 그 자원의 특징을 좀 알 필요가 있는데 네. 갈탄은 좀 눅눅하고 네. 되게 무거워요. 음. 그래가지고 이거를 실어서 옮기기엔 너무 단가가 안 맞는 거야. 아, 부피는 크고 무겁지만 거기에 들어있는 수소는 얼마 안 되는. 그러니까 에너지가 얼마 안 에너지가 되는 얼마 안 거예요. 되는. 아. 그러니까 이거를 옮겨가지고 수출해서 팔기에는 채산성이 안 맞는 거예요. 네네. 그래가지고 그 동네에 놀고 있는 갈탄이 엄청나게 많다는 거지. 네네. 그리고 그 갈탄을 다 쓸 수도 없어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1평방 킬로미터에 3명 산다고. 그러면 그게 어느 정도 규모냐면은 호주의 빅토리아주에 채굴 가능한 갈탄이 한 2천억 톤 정도가 있대요. 그 어느 정도 많은 거예요? 그러면은 일본 전체가 한 240년 정도 쓸 수 있는. 그렇게 많다고요? 예, 예. 와. 그럼 이거를 이렇게 아까 눅눅하다 그랬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옮기려면 되게 무겁다고. 네. 그럼 이걸 건조를 시키면 좀 가벼워지거든요. 네. 근데 건조를 시키면 불이 나. 아, 그래요? 네, 옮기면 불이 나요. 그러니까 상온에서 어떻게 좀 상황이 되면 불이 나 버린다는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뭐 축축한 상태로 옮기자니 너무 무겁고 네. 말리면 불 나고 어. 그냥 어디 가지도 못하는 에너지가 거기 모여 있는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일본하고 호주 정부가 이제 같이 해서 이제 그러면 이 갈탄에서 수소를 만들어서 네. 일본으로 수출을 하자. 음. 라는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있고 이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도쿄 올림픽이 열리는 2020년을 기점으로 네. 호주에서 짠하고 배가 딱 떠서 아, 일본으로 가는 오. 그런 계획을 좀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 굳이 왜 일본과 호주였을까요? 일단 수소를 제일 많이 팔고 싶은 나라가 호주고 그렇죠. 제일 사고 싶은 나라가 일본이라 그러죠. 그리고 일본은 우리나라는 지금 현대차밖에 눈에 안 보이지만 네. 일본에는 더 많은 회사들이 그 수소 산업에 뛰어들어 있어요. 그러니까 수소 산업이라 그러면 감들이 잘 안 오시는 것 같은데 네. 예를 들어서 갈탄을 가지고 수소를 만들었어요. 네. 그럼 이거를 옮기려면 네. 어떻게 옮기는 게 제일 편할까? 탱크에 담아서. 탱크에 담아서인데 네. 그럼 이게 오늘 수소는 되게 작고 가벼운 네. 기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그 기체 상태에 있을 때 에너지 밀도가 1세제곱 아유 복잡하니까 그냥 있으면 0.08kg밖에 안 되는데 네. 기압의 한 200배, 네. 한 200바로 압축을 하면은 18kg까지 높아지고 네. 똑같은 공간에 들어가는 에너지 그 밀도가 네. 그리고 700바 더
더 세게 압축을 하게 되면은 42kg. 네. 그러니까 훨씬 더 이렇게 압력을 높게 갈수록 더 많은 수소를 이동시킬 수 있는 거예요. 네네. 그러면은 이걸 계속 압축을 시켜가지고 이동을 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하겠죠. 그렇죠. 네. 아무래도 뭐 배를 너무나 크게 가져갈 수는 없으니까. 네. 그럼 이거를 액화를 하게 되면은 아까 18kg, 42kg이라고 그랬잖아요. 네네. 700바에. 네. 근데 이걸 액화를 시키면 71kg까지 올라갑니다. 근데 액화를 시키면은 문제가 수소는 마이너스 253도까지 올려야 돼요. 진짜 낮춰야 돼요. 초극 저온이네요. 예. 그러니까 이거를 액화를 시키는 게 옮기기의 채산성은 제일 좋은데 네. 너무나 낮은 온도에서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호주에서 일본으로 이걸 많은 수소를 옮기려면 액화를 하는 게 좋다. 네. 그러려면 극저온, 마이너스 253도에 극저온까지 낮춰야 된다. 그럼 그 운송선이 네. 이 온도를 유지시킬 수 있는 배가 필요한 거예요. 네. 네. 그 배를 일본의 가와사키 중공업이 같이 만들고 있는 거예요. 아. 그럼 나중에 어떻게 돼요? 그러면은 이제 가와사키 중공업이 액화, 수소, 운반선의 경쟁력을 갖게 된다. 네네. 그럼 이제 수소 사회가 진짜 열렸다. 네. 그리고 그러면 우리도 좀 수소 좀 사서 좀 할게요. 뭐 우리나라가 될 수도 한국을 있고. 비롯해서 네네. 한국 대표적으로 한국만 보더라도 네. 호주가 그때 브리핑할 때 얘기하는데 그러더라고요. 수소 만들면 어디다 팔 거예요? 그랬더니 일본이랑 한국에 팔 건데요. 그러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일본은 적극적으로 그 사업에 이미 뛰어들어 있는 상황이고 네.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는 거기 뛰어들진 않았는데 그게 아무래도 수소에 대한 그 정책적인 결단을 일본이 더 먼저 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네. 우리나라에도 조선 빅3가 워낙 경쟁력이 좋으니까. 네. 근데 어쨌든 가와사키 중공업은 수소 시대가 왔을 때에 수소 운반선 분야에서 내가 한번 1등을 한번 해보겠다. 이런 마음으로 거기 프로젝트에 참가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네. 그리고 거기만 하는 게 아니고 예를 들면 그 또 수소를 또 만들어서 네. 이거를 또 압축을 한다거나 그러니까 일종의 터미널. 네네. 그러니까 수소를 액화시켜서 저장하고 배에다 옮겨주는 네. 그런 터미널들이 또 있어야 될 거 네네. 아니에요. 거기와 관련된 일본의 플랜트 업체들이 또 엔지니어링 업체들이 또 거기 참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기업들도 하고자 하는 거는 결국은 그러면 수소가 필요한 회사들, 필요한 국가들이 자기네가 또 수소 터미널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네네. 그걸 배로 실어 왔으면 그렇죠. 네. 그 수소를 받아서 다시 육지로 보내주는 네. 그런 산업이 또 필요할 거 아니에요. 네. 그 산업을 열기 위한 프로젝트를 이미 진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와, 우리는 지금 충전소까지도 지금 빠르게 나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예. 일본과 호주는 협업을 해서 프로젝트를 진행함으로써 100길로 어떻게 운반할 것인지에 대한 것도 하고 있고 예. 그리고 이미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가와사키 중공업은. 그러니까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실증 사업을 하는 거예요. 실증 실제로 사업. 해보면 어떻게 되느냐에 대한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배로 옮겼을 때 내륙으로 보낼 수 있는 터미널도 하고 있는 거고. 그렇죠. 와. 그럼 여기서 이와타니 산업이라는 데가 아까 그 발전 개발을 하고 있는 거고 네. 제이파워가 갈탄을 가스로 만들어서 수소를 추출하는 그 산업도 필요할 거 아니에요. 네네, 그렇죠. 이건 제이파워라는 데가 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일본 거의 수소 로드맵을 보면 그 단계가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거는 이렇게 해갖고 그냥 모형으로 네. 생산, 네. 저장, 네. 이동, 네. 충전, 그리고 전기차 이렇게 돼 있거든요. 네. 일본 로드맵은 그렇게 안 돼 있고 생산 그러면 거기에 막 기업들이 쫙 붙어 있어요. 이 기업들이 생산을 할 거고 네. 뭐 이렇게 운송 그럼 거기에 딱 관련 있는 기업들이 쫙 달려 있고 그러니까 모든 분야에서 이 산업을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갈탄을 가지고 수소를 만들어서 운송하는 프로젝트를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 거고 네. 그러면 호주 입장에서는 이거를 이렇게 뭐 원하는 대로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일본이 원하는 대로. 그러니까 팔아야 되니까 네네. 고객이 원하는 대로. 원하는 대로 맞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압축해서 하는 거 아니면 액화를 시켜서 하는 건 이거랑 하고 네. 그럼 또 다른 방법이 암모니아를 만드는 건데 네. 암모니아는 그 NH3 NH3 질소 하나에 하나에 수소 수소 세 3개. 개. 네. 그러니까 요거는 좀 더 운송하기가 편해요. 액화시키기가 편해요. 암모니아는. 암모니아는 뭐 지금도 그냥 액체로 많이 어디엔가 사용하니까요. 그렇죠. 그러면은 극저온까지 낮출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네요. 그냥 그대로 하면 되니까. 그러면은 만들어진 수소에다가 네. 질소를 붙이는 작업을 또 해야 되잖아요. 네. 이런 부분들을 연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암모니아로 수송한 다음에 다시 그 지역에 가서 수소만 떼어내는. 수소를 떼내고 N은 빼서 질소를 가지고는 비료를 만들고
그러니까 이런 기술들과 산업들이 또 만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엄청 열심히 다들 공부하고 계시는군요. 아 이거 장난 아니에요. 이게 와. 산업이 만만치 않은 산업이라니까요. 와. 그러니까 그런 방식들이 좀 논의가 좀 되고 있어요. 자, 지금까지 우리가 얘기 들은 거는 석탄, 그러니까 갈탄, 예, 갈탄만 얘기 들었어요. 근데 호주가 갖고 있는 천연자원이 그거 말고도 엄청 많잖아요. 예. 다른 것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호주 분이 그때 와서 그 강의를 하는 거를 들으러 갔었는데, 네. 되게 신기하게 뭔가 이렇게 세일즈맨 같은 느낌? 그러면서 이렇게 딱 지도, 호주 지도를 이렇게 보여주면서 네. 여기 이거 많아 이러면서. 여기가 갈탄, 네. 여기가 갈탄 많은 데는 갈탄 쪽에서 수소는 요렇게. 네. 여기는 햇빛만이 나는데 네. 태양광 딱 좋아요. 태양광 딱 해서 전기 만들어 갖고 수소 만들면 좋고. 아 진짜 이런 여기 말투로 얘기해요? 아니 뭐 영어로 하시기 그러니까 영어로 때문에. 하지만 약간 이런 뉘앙스였어요. 그러니까 여기 요 지역, 요 지역은 바람이 많은 지역. 어. 여기는 풍력으로 하시면 됩니다. 약간 네네. 이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그 기술 개발들을 스스로 하기에는 호주가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네. 이런 거에 일종의 합작 사업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에서 그 조선업이 뛰어난 일본의 어떤 가와사키 중공업이 오고 뭐 플랜트를 잘 만드는 데가 오고 네. 호주는 호주 나름대로 하고 그럼 태양광의 기술이 있는 예를 들면 우리나라의 뭐 하나큐슬이라든지 네네. 이런 데가 와서 호주에 와서 또 태양광 깔고 뭐 이런 걸 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러면은 그 하나큐셀 입장에서도 굉장히 큰 수요가 창출이 되는데 그럼요. 호주에는 필바라라는 사막 지역이 있어요. 네. 그분이 이렇게 소개해준 네. 여기 태양만이 나는 데라고 소개했던 데가 필바라 사막 지역인데 네. 여기에 사막의 넓이가 남한 면적의 5.5배예요. 5배가 넘는다고요? 예. 5배가 이야. 넘고 여기서 추출될 수 있는 태양광 에너지의 그 전기의 규모를 호주에서는 2040년까지 네. 2만 기가와트를 보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죠? 지금 2만 원전 한기가 어느 정도죠? 이 원전 한기가 1기가. 어. 그러면은 2만 개의 원전. 원전에서 생산하는 정도의 전기를 필바라 사막에서만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네. 하지만 이걸 옮기려면 태평양에다 전봇대를 깔아야 된다. 네.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전기를 만들어서 그거를 수소로 바꾸고 그럼 수소를 바꿀 땐 아까 또 이제 그 나머지 또 딱 들어오겠죠. 이제 그 네네. 가스를 압축해서 갈 거냐, 액화를 해서 갈 거냐, 암모니아로 해서 갈 거냐 이런 연구들이 같이 진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호주는 적극적으로 우리 지역에는 이런 자원들이 있고 우리는 이런 식으로 수소를 사러 오는 사람이 있다면 이런 식의 합작 사업들을 같이 하고 싶다. 이런 식의 세일즈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랬을 때 그 박사님이 얘기했던 수소 가격은 운송비가 한 1,200원 정도? 뭐 어느 정도 규모가 1kg에. 네네. 그러면 어느 정도로 싼 거냐면은 우리나라 울산에서 서울 오는 거보다 싸요. 아 휘발유로? 아니요, 수소로. 아 수소로요? 예. 어.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직접 개발하고 직접 만들고 하는 거보다 네. 호주에서 사오는 수소가 훨씬 저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수소 경제라는 거를 우리나라 국내에서 봤을 땐 잘 이해가 안 가요. 그렇죠. 근데 예를 들어서 그 호주라는 그 어마어마한 땅에서 햇빛이 엄청나게 많은 지역, 뭐 몽골에는 사막이 없겠어요? 중국에는 네. 사막이 없겠어요? 네. 이런 수소 기술들이 개발이 되게 되면은 그 재생에너지만 가지고는 지난번에 우리가 몇 번 다뤘지만 네. 재생에너지를 그리드에다 개통에다 붙이는 건 굉장히 어려워요. 맞아요. 네. 그러면 이 전기를 어떻게 저장하고 어떻게 옮길 것인가만 확정이 된다면 그 우리나라 전 지구에 있는 꽤 많은 재생에너지들을 충분히 많이 활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재생에너지를 수소로 저장하고 수소로 운송하는 기술들이 같이 발전을 하고 있는 거죠. 네. 근데 이렇게 많은 그 수소들을 생산을 해냈을 때 수소를 쓸 곳이 없다면 네. 그럼 다 무용지물이 되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 반대쪽 사이드에서는 수소 전기차라든지 수소 발전이라든지 수소 보일러라든지 이런 것들이 같이 커줘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호주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수소를 아무리 싸게 잘 만든다고 하더라도 한국에서 수소 전기차를 만들어주지 않으면 네. 얘네들은 수소 경제를 달성할 수 없어요. 그럼 반대로 우리나라가 수소 어딨냐 우리나라에 네네. 수소 만들 수가 없지 않냐라고 했을 때 수소차를 개발을 함으로써 이쪽에 지구 반대편에 있는 호주가 생산하는 수소를 갖다 쓰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서 수소차가 많아지고 수소 생산이 많아지고 그러면서 규모의 경제가 형성이 되고 그러면서 인프라가 개발이 되고 그런 과정들을 거치면서 탈석유, 탈화석연료의 수소 시대로 나가고 있는 과정들인 거예요. 이거는 좀 일본 쪽에서 좀 잘하는 기술 중에 하나인데 네. 그냥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복잡하게 얘기하면은 이름도 못 외우겠더라고요. 일단은 세파라 수소라고 일본에서 이름을 붙였어요. 아, 그 수소도 종류가 많아요? 네, 예. 그러니까 그냥 세파라 수소라고 자기들이 이름을 붙인 거예요. 네네. 정식 명칭은 메틸시크로헥산. 뭔가 외우고 싶지 아, 않죠. 네. 이제 뭐냐면은
수소가 있으면 뭔가 원형으로 붙었나 그러니까 보네요. 여기다가 뭐를 이렇게 붙이면 네. 이게 그냥 액체가 돼요. 아 그래요? 일반 운송을 할 수 있는 액체가 돼요. 아 초극저온까지 안 내려도. 네, 그냥 일반 액체. 네네. 그냥 뭐 원유 수송선 이런 걸로 다 옮길 수 있어요. 네. 굳이 수소를 이렇게 만들 필요가, 그러니까 수소 운반선을 따로 만들 필요도 없고 네네. 기존에 있는 설비, 예를 들면 이걸로 가면 지금 있는 뭐 수소 트럭을 따로 만들 필요도 없어요. 네. 그냥 기존에 쓰고 있는 유조선 같은 유조차 이런 거 그냥 쓰면 네네. 돼요. 네. 그리고 이걸로 이렇게 옮긴 다음에 그 물질 툴루엔이라는 물질을 띄어내면 얘가 수소가 돼요. 그럼 이 툴루엔이라는 물질을 다시 갈 때, 네. 그러니까 이제 호주로 갈 때 다시 가져가는 거예요. 아 그리고 또 붙여서 또 오고. 또 붙여서 또 오고. 네. 이런 물질도 일본에서 또 개발을 하고 있어요. 와. 그러면 어떤 시너지가 생기냐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액화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굉장히 많은 새로운 인프라들에 대한 투자가 필요해요. 네. 액화, 그러니까 수소에 맞는. 그러니까 수소가 되게 조그맣고 막 그래가지고 철 같은 게 있으면 막 이렇게 파고들거든요. 진짜요? 예. 이걸 수소 취성이라 그러는데 네. 워낙 작으니까 네. 철을 막 파고들어서 부식을 시켜버려요. 그러니까 수소,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물체를 가지고 기존에 사용하는 어플리케이션을 가지고 수소를 할 수는 없어요. 네네. 그럼 수소 전용을 만들어야 되는데 네. 아까 말씀드렸던 세파라 수소 같은 게 나오면 수소를 운송하고 쓰는 데는, 그러니까 수송을 운송하고 저장하는 데는 굉장히 용이해지는 거예요. 크게 커지니까요. 크게 커지니까 이제 쇠로 커지는 거에 문제가 아니고 네. 수소가 가지고 있는 단점들을 버리고 기존에 있는 액체 화학 물질들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고 있는 액체 화학 물질들, 지금에 있는 인프라를 다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연구들도 진행이 되고 있어요. 와. 근데 어떤 것이 더 유리하고 어떤 게 더 쌀 것인가, 이건 아직 모르는 거예요. 지난번에 제가 그 수소위원회를 설명할 때 네. 정의선 수석부 회장이 제일 강조했던 게 수소 경제를 만드는 건 개별 기업의 노력, 한 정부의 노력으로 할 수가 없다. 정부와 기업이 함께하고 정부와 정부가 함께하는 그런 합동 그 사업들을 진행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이게 그런 거예요. 호주 혼자서는 이거를 백날 수소를 만들어도 쓸 수가 없어요. 그러네요. 그리고 반대로 한국에서는 여기서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한들 그 수소를 다, 그러니까 에너지, 그러니까 석유를 대체할 정도의 수소를 만드는 건 사실상 불가능할 거예요. 네네. 그러면은 그러니까 호주는 일종의 제2의 중동을 꿈꾸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수소 사회에는 그 수소의 생산국으로서 중동이 되고 싶다는 꿈을 네네. 갖고 있는 거고, 그거는 뭐 아이슬란드라든지 뭐 이런 데들도 다 그런 꿈을 꾸고 있어요. 네. 그래서 아이슬란드는 2000년대 초반에 이미 자기네는 수소 사회가 되겠다라고 선언을 했었거든요. 그게 왜? 바람이 많이 부니까. 네네. 이런 특징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소 사회를 바라볼 때 우리나라 혼자 한다고 되는 건 아니다. 뭐 이런 것도 왜 미쳤다고 혼자 하고 있냐, 이렇게 보실 게 아니고 전 세계 어디에서는 가는 자기의 필요에 의해서 수소 경제를 만들어가고 있어요. 이거를 네트워킹을 하고 좀 더 규모의 경제가 형성되는 과정들을 우리나라 혼자만의 것으로 볼 게 아니고 오히려 우리나라가 이거 수소전기차를 많이 만들어서 전기차 분야에서 경쟁력을 갖는 거. 네. 우리나라 또 발전도 잘합니다. 그쵸. 발전용 네. 연료전지도 꽤 잘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잘해가지고 다른 데가 예를 들어서 그 호주는 네. 수소가 얼마나 싸겠어요. 자국에서 만들면. 그러니까요. 근데 거기에는 자동차 회사가 한 군데도 없거든요. 그러면 그 수소차는 현대차를 쓸 가능성이 현대차를 쓸 굉장히 가능성이 있는 높겠네요.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도 수소를 팔아야 되는데 네. 우리나라 그 차를 안 산다고? 그것도 이상하죠. 그러니까 정부 입장에서도 호주 정부가 저 수소 좀 사시죠. 이렇게 올 거 아니에요. 네. 그럼 우리 차도 좀 사시죠. 그러는 정도의 어떤 협상력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이래서 저는 호주가 제일 대표적인 사례인 것 같아서, 그러니까 수소 산업 부분에서 유독 특화해서 생산 쪽에 특화되어 있는 국가가 호주라서 호주 사례를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어쩌다 수소 두 번째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이 시리즈를 저희가 바로 연결해서 해드리진 못할 수도 있어요. 뭐 조금 다른 아이템 짚었다가 또 3탄 할 수도 있고, 어쨌든 이제 그 권순우 기자가 수소와 관련된 이미 책을 썼고요. 그 방대하게 저장된 내용들을 간간히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될 때마다 이렇게 또 풀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계속해서 저희 발칙한 경제 사랑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질문 많이 달아주시면은 합산해서 네. 기회 될 때 또 어쩌다 생각날 때. 그렇죠. 예. 유튜브 댓글란에다가 질문을 달아주시는 것도 저희가 뭐 체크할 수 있는 대로 체크할 테니까요. 팟캐스트도 달아주시고 유튜브도 달아주시면서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길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발칙한 경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